그동안 많은 초자연적인 활동과 또 초자연적 실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계를 놀라게 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실험은 망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은 완전히 사실이며 실험에 참여하고 확인해준 과학자들에 의해 사후세계 실험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스콜 실험이라고 불린 이 실험은 5년 동안 시행되었으며 역사상 초자연 현상 실험 중 가장 많은 이례적인 현상들을 나타냈습니다. 수백 명의 방문객들과 국제적인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조사자들이 목격했으며 또한 감시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기록되고 실험된 것들은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게 만든 이 스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스콜 실험의 주최자이자 저자인 로빈 포이입니다. 우리는 1993년에 수십 년간 물리적 영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이애나와 그리고 영매사인 알란 베넷과 함께 스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물리적 영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을 볼 수 있었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란은 어렸을 때 영혼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는 영혼들 말이지요. 이렇게 팀을 이루어 실험을 하게 된 것은 정말이지 절호의 찬스였는데 왜냐하면 그 둘과 함께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의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벽돌 지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곳을 스콜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영계이었습니다. 즉, 영계에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험이 잘 풀린 이유는 우리가 저편에 사망한 인물들의 조직에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조직을 영혼팀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에서 살았던 인물들의 조직이었고 그들 중 몇몇은 여기에 있을 때 과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직과 이 존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최면 상태와 비슷한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이 매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팀과 함께 연습해왔듯이 어두운 방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의식인 미디엄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실험에서 꼭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증거를 위해 녹화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카메라에 필름을 넣고 우리의 근처에 카메라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카메라 필름이 감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촬영을 하였다고 해도 완전한 어둠 속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필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션을 마치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놀랐습니다. 필름이 현상되었을 때 아마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폴 대성당의 전쟁 시절 사진들, 또 화격으로 인해 폭발한 버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들이 현상된 이유와 의미에 대해 결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작업하고 있던 사진 영혼 팀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예술성을 연습하며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필름들은 형성 중인 다양한 단계의 인간 얼굴을 포함한 얼굴 이미지들을 담고 있었고 부분적인 얼굴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이미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낸 것은 이것들이 영계의 의사소통의 한 영역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엄십을 통한 소통자들은 그 사진들이 1924년에 사망한 킹슬리 페어브리지라는 남자의 것이라고 알려줬고 우리는 그의 딸과 연락을 취했는데 그녀는 그것이 그녀 아버지의 사진이라고 동의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 우리 그룹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뿐만 아니라 카메라 없이도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혼팀은 우리에게 완전히 개봉되지 않은 폴라로이드 35mm 필름을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혼팀이 결과를 달성했다고 느끼면 우리에게 그것을 현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진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의 진위성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짜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날조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독립적인 조사관들을 초대했고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카메라 없이 필름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세션 전의 필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들은 아예 열리지 않은 새 필름들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필름을 선택하고 깨끗한 필름을 테이블 위에 놓고 세션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바꾸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면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우리가 필름을 진행했을 때 조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름 안에는 다음과 같은 라틴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구와 행성들에게 분명하게 반영된다. 영혼팀은 그들이 필름 작업을 했다고 말했고 거기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영매사인 마르첼로 바치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영혼을 불러서 그의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를 통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지 항상 놀라워했습니다. 이 매우 드문 형태의 미디엄십은 직접 라디오 음성 또는 DRV라고도 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양방향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 많은 의사소통 세션을 가졌습니다. FBI의 목소리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변하지 않으며 각 사람마다 항상 독특합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 샘플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치아라 램지가 사망하기 전에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녀의 사후에 바치의 라디오에서 나온 것이었고 두 샘플의 목소리 인식 비교는 97% 이상 동일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라디오를 꺼도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 수사관들은 라디오의 진공관과 밸브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스콜 실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션에서 유명한 인물인 토마스 에디슨의 글씨와 사인을 얻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영매중계 능력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와 연락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계를 만들기 전에 사망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그가 낸 아이디어들이 보물과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스콜팀은 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스콜 작업으로 5년 동안 유명해졌지만 그들은 그들의 프로젝트의 작업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실제로 함께 일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내가 알아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콜 그룹은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서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어라, 기계를 만들어라. 이것은 살아있을 때 다른 세계와의 연락을 시도했던 토마스 에디슨이 삶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악한 무언가일까요?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